안녕하세요. 그런 아침반입니다. 우리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 있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이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아보면 통대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많이 추천을 받습니다. 통대안이란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을 전액 먼저 상환을 해버리고 난 후에 신용 등급을 올려가지고 은행에서부터 저금리로 다시 차근차근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단 현재 이용 중 고금리들이나 이런 부분들 다 저금리로 대안이 가능하고, 저금리로 대안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지출이 감소가 되겠죠. 이자 지출이 감소가 되니까 월 불이익 금액이 또 낮아지게 되죠. 불이익 금액 감소. 자, 여기에다가 저금리 대안을 했으니까 신용 등급도 또 상승을 하게 되고, 여기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추가 자금까지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금리 대안에 이자 지출 감소, 월 불입금 감소, 신용 등급 상승, 추가 자금에 이런 뭐 만병통치약이요.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어. 이렇게 좋아? 그럼 안 좋은 건 뭐야? 안 좋은 점은 뭐야? 이제 단점이 있겠죠, 분명히. 단점은 비용이 발생된다. 즉 수수료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비용 부담이 있는데도 통대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많습니다. 그만큼 상품이 많이 까다롭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비용 부담까지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뭘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용 발생이 있는데 통대안한다. 이것은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비용 발생이 돼서 이 수수료를 주더라도, 비용을 주더라도 그 이상만큼의 이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인정할 비용만 주고 이자가 그렇게 안 줄어들면 뭐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자, 그래서 하는 건데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그러면 과연 내가 부담하는 이 비용보다 얼마 이자가 더 줄어들어야지 이게 내가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당연한 것은 비용보다는 이자가 훨씬 더 많이 줄어야 된다는 거죠. 그 훨씬이 뭐 10%, 20%, 30% 이건 채무자 본인이 느끼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지금 당장 너무 힘든 분들은 뭐 이자가 비용보다 뭐 20, 30%만 더 줄어들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0만 원이다. 근데 이자가 한 120만 원 줄어든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 납입금이 일단 감소가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냥 진행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이 정도 줄이려면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로 이런 대출 내역이라면 통대안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 판단에는 정확하죠.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의견이 틀려질 수는 있지만 제 판단에는 그런다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확실한 것은 공무원은 예외입니다. 공무원은 제외예요. 왜냐하면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금 담보대출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공무원만큼은 퇴직금 담보대출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직장인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현재 공기업에 근무하고 계시고 연봉이 약 8,400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을 보면 은행에 2,090, 또 같은 은행에 1,440, 그리고 사내대출로 4,666, 여기에 저축은행 861, 또 다른 저축은행 1080, 여기에 또 캐피탈 1685, 여기 대부가 약 800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억 2,622, 1억 2,622만 원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통장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면 은행도 있고 사내대출도 있고 이금융권에다 대부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여기를 보면은 또 저금리도 많은 것 같고 애매하죠. 저는 제 기준으로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일단 저금리로 얼마를 이용한지를 봐야 돼요. 자, 2,000, 3,400, 3,500, 7,000, 8,100 얼마죠? 6, 5, 9. 맞나? 4땡 1, 3, 7, 8. 8,196만 원. 연봉이 8,400만 원. 연봉 대비 100%예요. 회사가 공기업이요. 회사 지금 좋죠. 공무원 다음으로 좋아. 그럼 이런 분들은 은행에서 최대 150%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150%면 8,400이니까 1억 2천, 1억 2천, 1억 2, 3천까지. 근데 왜 제가 하지 마? 1억 2, 3천이면 8,196인데 그러면 1억 3천, 예를 들어 1억 3천이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이면 이 나머지 거 모든 걸 다 은행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고 했죠. 바로 최대 금액이. 최대 금액이란 게 뭐죠?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말은 곧 이만큼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담사들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는 최소 금액을 얘기를 해요. 고객님은 최소 은행에서 얼마 이상은 나오겠습니다. 그럼 그 최소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어떤 상담사들은 고객님이 진행하게 되면 은행에서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그 밑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고객들이 혹 할 수 있는, 현혹할 수 있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최대 얼마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 결과 보니까 최대까지 안 나와버려.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냐죠. 통장업체에서 책임질까요? 절대 안 져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최대라겠고, 최대 많이 나왔을 때 그 정도고, 안 그러면 그보다 더 적게도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고객님은 그보다 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틀린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최소 연봉이 100%에서 120%까지 나와요. 그럼 높게 잡아서 120% 잡아볼게요. 120% 잡으면 1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1억을 대출받는다면 현재 8,596, 거의 뭐 2천만 원 가까이는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뭐 이게 얼마지? 2천, 3천원, 16, 4, 3,200, 4,200 정도 되니까 한 절반 가까이는 저금리로 또 갈 수 있고, 그래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통계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비용 발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비용이 적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채무자가 뭐 돈 있어서 그 비용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 다 그것도 대출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만큼 대출은 더 일어나야 돼. 그러면 2천만 원 은행으로 더 대안을 했지만 이 금액에다가 비용 금액까지 이제 플러스 해갖고 얼마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여기서는 1억을 받았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622니까 여기다가 비용 포함하면 얼마나 되겠어? 그 나머지는 어디서 받아야 돼? 이금융권에서 받아야 돼요. 그럼 지금 상황하고 후에 상황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저금리로 대안한 금액은 더 많아. 저금리로 받은 금액은 현재 이용한 것보다. 근데 문제가 이금융권 받은 금액이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버려. 이래서 통계하는 원금만 늘어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기꾼 놈들아 그러면서. 이런 상황일 때 진행을 해서 그러는 거죠. 자, 제가 아까 공무원은 왜이라고 했죠. 공무원은 왜 왜이냐?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금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빵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 많이 받아버려. 그리고 나서 또 퇴직금 대출을 다시 받는 거예요.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연봉의 100%가 은행이다. 그러면 퇴직금 담보대출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틀려지긴 하겠지만 그분들은 통장을 해도 돼요. 하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군은 퇴직금 담보대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연봉이 부채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부채가 연봉과 비슷하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나 죽겠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월 불이익금액만 낮아져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하게 되면 월 불이익금액은 낮아집니다. 지금 내용하고 후에 내용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도. 왜? 이런 것들이 통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월 불이익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나 그거라도 좋아요. 지금 당장 숨도 못 쉬겠어요. 이런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거야 이제 고객님들께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도 줄이고 납입금액도 줄이고 싶다면 이렇게 저금리 대출이 연봉만큼 있는 분들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통대안을 혹시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부채 내역이 이런 상황인 경우에 연봉의 약 100% 정도가 저금리로 이용 중이라면 굳이 통대안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나머지 금액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것은 부분대안이라는 상품도 있고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채무통합론이라는 상품도 있어요. 그런 상품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 상품들도 쉽지는 않지만 그걸로 가능하다면 그걸로 대처를 하시고 안 된다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대로 이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